저는 30대 중반 7급 공무원입니다. 능력남이네. 네. 2년 전에 부모님과 이제 주변에서 지금 아니면 평생 집 못 산다 라는 말을 듣고 덜컥 2억 5천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산 가격보다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팔고 싶어도 이제 손해가 막심해서 팔지 못하고 정해진 월급이 있는데 절반 이상이 이제 대출로 나가거나 하기 때문에 저축은 지금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친구들은 이제 하나씩 장가를 가는데 저는 이제 데이트 비용조차 아까워서 약속을 점점 피하게 된다고 해요. 안정적인 공무원이면 뭐 하냐요? 사실상 집을 가진 하우스푸어입니다.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영끌을 다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오르거나 마이너스 돼서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2억 5천짜리 아파트는 서울 경기권은 아니고요. 지방이기 때문에 집값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분을 보면 월 소득이 이제 310만 원, 상여금이 1월, 7월에 각각 140만 원,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성과급 370만 원, 연말에 1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지출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리금 상환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통신비가 이제 10만 원, 교통비가 25만 원, 그리고 본인 생활비가 50만 원, 원리금 상환을 15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많진 않은데 지금 저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주식 물린 거랑 부동산 물린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워낙 단가가 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저축을 하고 있는 게 청약저축 다시 이제 새로 가입해서 2만 원씩 넣고 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제 50만 원, 17만 원 해가지고,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장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10만 원 납부를 해주시고 본인이 납부하는 거는 이제 운전자랑 실비 이렇게 해서 보장 보험이랑 플러스 저축으로 나가는 거는 75만 원. 갖고 있는 현금도 비상금이 이제 700만 원밖에 없고, 주식도 하다 말아서 지금 한 500만 원대 갖고 있는 게 다고, 보유 현금은 없고 부동산 물려 있고. 근데 이게 부동산 집값이 오르면 상관은 없는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손해를 봐서라도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 2억 5천에 매입을 했고 현재 시세는 얼마나 된대요? 한 2억 3천? 노답이네? 오케이, 한번 봐봅시다. 아예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줄일 수 있는 지출 내역도 없고. 결혼도 하고 싶어 해요. 결혼 시장에서 공무원이고 집 있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요즘 친구들이 워낙 근데 똑똑해서 지금 저축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다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첫 번째는 공제외. 공무원이니까 행정공제를 하는 거는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 물가를 대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축은 하고 있지만, 그리고 뭐 복리로 당연히 굴러가고 있겠죠. 근데 다만 아무리 복리로 굴러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붙어있는 저축 이자율, 금리 자체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를 나타낸다. 지금 현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 주식처럼 변동성이 너무 큰 투자 말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인덱스 펀드라던가 이런 쪽으로 ETF들, 요즘 친구들 많이 하잖아요. 뭐 미국의 S&P, 나스닥 ETF들, 차라리 그런 쪽에다가 좀 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좀 효율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당장 뭐 목돈 나갈 일은 없어요. 뭐 여자친구가 없고, 그러면은 이 목돈은 일단은 1차적으로 대출을 먼저 상환을 하는 걸로, 3,200에 지금 입출금 통장에 700, 그러면은 3,900, 여기서 이제 3,500만 원은 중도 상환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420만 원은 일단 입출금 통장에 비상금으로 일단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3,500 대출 상환한다고 많이 줄까요? 라고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만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가 큰 금액을 상환을 한다 하더라도 이자가 다운되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원리금으로 이제 같이 상환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작은 금액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운되는 폭이 그래도 꽤나 눈에 보이게끔 다운이 될 거기 때문에 아낄 수 있는 원리금 상환 금액을 또 다시 저축으로 돌리는 게 첫 번째 케이스. 근데 이거는 답 하나밖에 없어. 집 팔아야 돼. 손해를 봐서라도? 네, 팔아야 돼. 근데 만약에 나는 도저히 그걸 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부동산도 집값을 올릴 것을 생각을 하고서 기대를 하고서 내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투자의 한 종목, 예를 들어 주식도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금액이 비싼 주식의 한 종목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자산을 불리게 사는 게 맞는 거지만 무조건 수익이 날 수는 없잖아, 100%. 그러면은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손절이라는 것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노후 자금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공무원 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냥 비싼 경험했다 생각을 하고 집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저축을 제대로 다시 만들어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언젠가는 이제 또 집을 살 텐데, 그때 사면 또 비싸지니까 지금 이걸 안 팔고 갖고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때가 돼도 이 집은 안 올라갈 건데. 비싸질까? 지방인데?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과연 배우자 될 사람이 여기 살고 싶을까? 아, 그쵸. 아무리 뭐 개발이 되는 도시라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도시라고 하면은 부모가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애들 학군을 교육이 상권이 인프라가 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수도권에 보통 살고 싶어 하지 지방에 있는 학교도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계속 들고 있으면 결혼 못 할 것 같은데 지금 답이 없어요. 이 대출 상황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는 팔려고 내놔도 팔려야 문제지. 요즘 서울도 거래량이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친구는 답은 하나예요. 일단 먼저 팔려고 내놔라. 그리고 나서 그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내가 대출 상환 금액을 아끼려면은 지금 현재 놀고 있는 돈들을 전부 다 대출 상환을 중도 상환을 해서 내가 나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다운시켜서 저축을 좀 더 돌려라. 그걸 바탕으로 다시 재투자를 해서 지금 손실된 거를 만회를 시켜라.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장 지금 현재쯤은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다. 비싼 주식. 근데 이것도 결국은 대출받아서 한 투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번 연도 5월 달에 부동산 규제. 아 양도세에 관련된 거 해서 결론은 그거거든요. 임대 사업자들, 임대 소득자들을 다 이제 빼버리겠다. 이 내용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어. 왜냐면은 전 정권에서는 임대사업자들 올려준다고 혜택을 막 몰아주더니 그 혜택 받고서 뭔가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더니 임대사업자들 다 죽이겠다고 정책이 확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는 억울하죠. 부동산 규제는 어찌됐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내용은 바뀔 수밖에 없는데 베이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세수가 너무 부족해.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 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눈에 보여지는 숫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을 최대한 안정화, 거주 목적으로 안정화 시켜놓고 대다수의 이제 자산들을 이제 금융자산으로 이제 점점 넘기려는 정부의 큰 그림인 것 같다. 5월 달에 부동산 규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아마 매매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 전에 빨리. 5월달 이후에는 방향성은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아마 큰 확률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거예요. 대신 전월세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만약에 전월세를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5월 이내에 최대한 빨리 쌀 때 전세 계약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하면은 5월달 이후에 매매가가 전체적으로 강남부터 해가지고 다 떨어지면은 뭐 지방이라고 뭐 100이겠어? 지금 2억 5천에 사가지고 2억 3천인데 5월 지나면은 2억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대한 빨리 내놓고선 정리를 하고 현금 자산을 바탕으로 다시 이제 만들어가는 게 현재는 제일 맞는 것 같다. 그럼 운이 좋아서 팔렸어요. 팔리면 이제 원리금 대출 상환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 플러스 알파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금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다시 이제 중기 단기적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아요. 맞춰야 돼요. 결혼 준비 이 친구는 일단 결혼 준비부터 돼. 결혼 준비부터 단기 목적 자금을 먼저 만들어 놓고 결혼 자금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다 하면 남는 금액은 전부 다 중기성 자산, 내 집 마련 자금 및 이제 자녀 교육비로 잡아놓고, 그래도 이 친구는 이제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연금이 꽤나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금액은 이제 본인들의 노후 자금, 은퇴 설계를 좀 해야 된다. 또 문제는 보험이에요, 보험. 보험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 10만 원 정도 어머니가 납부를 해주고 계신데 이것도 언젠가는 가져와야 될 건데 집 팔면 가져오는 걸로 하고 뭐 언제 가입했는지는 확인해봐야하는데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보장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보험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보험 생각할 겨를이 없을 거야. 지금 저축도 지금 못하고 있고 부동산 때문에 골몰이 썩고 있는데 보험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러한 것들 정리를 싹 해준 다음에 보험은 최소한도로 그냥 보완 형식으로만 얘기를 해줘도 치료비 자금만 마련이 돼도 충분히 만들어지는 거니까. 정리하자면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정리
그 1순위고 만약에 집을 안 팔겠다라고 하면은 3,500을 정도를 상환하고 이제 현금 보유 420만 원으로 해가지고 보험 빼고 청약저축 빼면은 65만 원 정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축을. 이거를 어떻게 분산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그러면은 이 친구는 전부 다 단기로 올방해야 돼요. 1순위가 원리금 상환을 상여금들 또한 전부 다 단기로 모으고 월 저축할 수 있는 돈들도 싹 다 단기로 모으되 주식은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냥 인덱스 나스닥이라던가 S&P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무조건 집을 팔아야 돼.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축을 만들어가는 재무에 대한 미래 포트라고 하면 이 친구는 대출 상환 포트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